새만금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서통합도로가 첫 삽을 떴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할 투자공사 소재지를 전라북도가 아닌 서울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 계획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 확보와 전라북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인에게 술을 사준 뒤 음주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이 뒤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새만금 동서통합도로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통합도로 공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 동서통합도로가 첫 삽을 떴습니다. 새만금 동서통합도로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까지 20.4km를 연결합니다. 오는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386억 원입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동서통합도로 착공을 계기로 새만금 용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만금 각 권역을 연결해주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대부분 공유 수면 상태인 새만금의 용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동서통합도로에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한중경제협력단지, 한중FTA 산업단지 등을 위한 내부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서통합도로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돼 포항과 구미 등 경북 내륙 지역이 새만금 신항만과 이어지고 신항만이 중국 진출을 위한 서해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새만금의 바닷길과 새만금과 포항을 관통하는 이곳 동서고속도로를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서와 세계를 연결하는 장대한 교역로가 될 것입니다. 동서통합도로를 제때 완공하기 위해선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요구액 8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22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전북 정치권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할 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의 금융허브 조성 계획이 물거품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막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정의수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정가윤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4명이 발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꿔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기금운영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법안 제22조로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할 기금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50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투자공사가 서울에 남게 되면 전북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야당의 모든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 법안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재위나 정무위를 통해서 우회 입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새정치연합 입장이 기금본부의 소재지는 전북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도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북과 경남에 LH를 나눠주는 이른바 분산 배치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경남에
LH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북도가 하나가 돼 기금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새 법안의 통과를 막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탄소와 농생명 등 전북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00억 원의 창조경제 혁신펀드가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창조경제 혁신펀드는 효성이 200억 원,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산후국이 100억 원을 각각 출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효성 등과 함께 펀드 투자를 위한 기업 설명회 등을 열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의 이전 사업 변경 계획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했습니다. 종합경기장엔 대형 쇼핑몰 대신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1,300억 원의 예산 확보와 전라북도 설득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본회의 찬반 투표를 통해 전주 종합경기장의 이전 사업 변경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6표, 반대 7표로 찬성표가 우세했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26, 반대 7,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전주 종합경기장엔 대형 쇼핑몰 대신 시민공원이 들어섭니다. 또 2018년까지 컨벤션 센터가 신설됩니다.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2012년에 맺은 투자 협약은 자동 파기됐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 센터에 683억 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지을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에 700억 원 등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3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말곡물 공급 사업에서 매년 50억씩 저희가 세입을 해서 3년이면 150억 정도를 가용 지원이 생기는 거고, 또 세입 지방세가 증가해서 610억 정도 이제 세입이 증가하는 거고, 저희가 대체시설 짓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자본 없이 전주시 예산만으로 3년 안에 1,300억 원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달에 열릴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 때 전라북도가 절차와 예산을 문제 삼으면 전주시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8월 중으로 전주시에서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투용자 심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어렵게 시의회를 설득했지만 전라북도를 추가로 설득하고 1,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당초 내년으로 알려진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2년으로 6년가량 늦춰집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내년까지 1,612억 원을 투자하면 낡은 상수도관의 교체가 모두 끝내지만 일부 상수도관 파열로 전 구간을 단수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간별로 나누는 추가 공사가 필요한데 이 시기가 6년가량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유수율 제고 완료는 2022년으로 연계되고 전체 공사비는 당초 1,612억 원보다 수백억 원가량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인들에게 술을 사주고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가 느닷없이 차선을 넘어 덤벼듭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겨우 피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오더니 음주운전자를 잡았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 음주운전자를 제가 잡았거든요. 쫓아와서. 놀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주고 나서야 겨우 신고를 막았지만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음주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채는 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35살 이모 씨 등 8명은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술을 사주겠다며 불러낸 뒤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다른 일당이 뒤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아는 사람은 술 먹이고 나가면 그냥 받고 평소에 술 먹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을 노리고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받아낸 합의금은 5,500만 원이 넘습니다. 수고를 하면 일단은 너로도 취소되고 벌금도 내니까 일단 돈 주고 그냥 보낼 생각이었어요. 자신들끼리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2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총책, 유인책, 행동책으로 나누어 그 금품을 갈취한 후 서로 범행 가담 정도나 위험 부담에 따라서 금품을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4살 남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전북의 9개 시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과 김제를 제외한 9개 시군이 아직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지 않아 오는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가 가장 힘든 게 노인들일 텐데요. 노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더위와 싸우며 구슬땀을 흘리는 건강지킴이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홀로 사는 전귀임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전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피를 뽑아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등 건강을 꼼꼼히 살핍니다. 나 어디 아프신 데는 없나. 네,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머릿속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전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와서 너무나 보다 봐주고 가면 내 자석이 있다고 하면 자석보단 더 고맙게 봐주고 가요. 여름나기가 가장 힘든 것은 노인들. 특히 돌봐줄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들에겐 더위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익산에만 만여 명에 이르는 독거 노인들을 14명의 건강지킴이가 챙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70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다 보면 지칠 법도 하지만 노인들의 건강이 자신들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시고 안 챙겨 드셨던 약들도 챙겨 드시게 되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죠. 우리가 방문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기다리면서 나의 건강 관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대상자로 하여금 좀 인정받을 때 이제 그것이 또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무더위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잊지 않는 건강지킴이들의 수고에 노인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혁신위원회는 제5차 혁신안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크게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개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건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혁신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나등급,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334곳의 경영평가를 실시해 6개 기관에게 청산 명령을 내렸지만 전북의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부실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나등급인 전북개발공사는 150%, 다등급인 전주시설관리공단은 100%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신입 집행위원장으로 이충직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이충직 신입 집행위원장은 서울국제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신임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3년간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끌게 됩니다. 고군산 도로와 새만금 방조제를 연결하는 국도 등 4곳의 국도와 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로가 신설되는 고군산군도 1.2km, 4차로가 신설되는 김제 7.9km와 정읍의 10.8km, 그리고 담양 성산 간 고속도로의 순창 구간이 올해 안에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3살 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김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3살인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여중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중생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32.3도, 전주 30.2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사이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린 뒤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